네, 여야 대선 경선이 좀 덜컹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조폭 논란과 같은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 행사에 유력 주자들이 많이 불참을 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치권 현안 알아보죠.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을 쓱 했는데 봉사활동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경선 후보들이 탑승해야 되는데 유력한 그 4명,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네 후보는 1위부터 4위까지인데 빠졌단 말이죠. 그다음에 회의에는 유승민 후보는 참석했지만 나머지 세 분은 또 빠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당내 무슨 이 대표와 이 유력 주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주자들 한 10명 되잖아요. 예, 10명 넘더라고요. 10명 넘죠. 이분들을 좀 한 자리에 모아놔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네.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또 그렇게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옆에서 보기에.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른바 유력 주자 1위부터 4위까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 안 하다 두 번째는 참석을 했고 네네. 회의엔 참석을 했는데 뭐 첫날하고 두 번째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이 10여 명 되는 주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는 게 큰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른바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불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예. 또 이제 언론의 이제 분석대로 같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표와의 뭐 이제 신경전 같은 거 입당할 때 그 모습이라니 또 이 대표 측에서는 입당할 때 대표와 원내대표가 없을 때 지도부가 없을 때 입당한 거에 대한 뭐 불쾌감이 있죠. 불쾌감을 예, 드러냈고 이 대표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갈등처럼 비치게 하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은 지도부로서 전 리더십이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어쨌든 당 대표나 당 지도부는 지금 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최재형, 윤석열 두 후보는 이제 입당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당에 어쨌든 안착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예. 자꾸 이거를 참석했다 안 했다 가지고 자꾸만 이 설왕설래하는 거 네. 이런 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당 지도부가 보다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특히 이 주자들 한 곳에 많이 모으는 거 예. 저 그런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물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에는 부인을 같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패싱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의 기습 입당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도 1위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부러 안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가피한 본인의 일정들이 있었고, 예. 솔직히 이제 모양새는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저는 당 쪽과 예비 후보들 간에 양쪽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한다는 게 일단 국민의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국민의 삶을 살피면서 소통을 해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당 지도부와 당의 대선 주자들 간의 소통이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당 쪽에서 잡은 일정, 그 일정을 잡을 때 예비 후보들과 연락을 다 해서 예. 가장 좋은 날 잡으면 돼요. 봉사활동을 꼭 그날 했어야 되나. 예. 지금 며칠 전 수요일이란 말이죠. 네. 그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이 이미 예고돼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휴가 간다고 휴가. 본인이 미리 알렸던 예. 상황이고 이렇다면 그날은 적합치 않아요. 그런데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네. 좀 더 모든 예비 후보들이 다 모여서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날을 잡는 게 맞았어요. 네. 그다음에 다음 날 어제 그 예비 후보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선 준비위원회가 한 건데 이것도 이미 윤석열 후보는 휴가 간다고 네. 이야기를 했던 거고 홍준표 의원은 지금 휴가 중인 중이고요. 거고 예. 그렇다면 다음 주에 잡아도 저는 무리가 없었다. 좀 타이트하게 그런데 잡았군요. 예, 무리하게 당은 당대로 일정을 잡아서
참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예비 후보들 입장에선 아니 본인이 잡아놓은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예. 좀 조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 불참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국민에 비치는 거는 당내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비 후보들 간에 원팀이 안 되고 있다. 당 예. 지도부 간에 뭐 약간의 갈등 이렇게 보이면 국민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 좀 왜 이런 장면을 자꾸 연출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는 저런 모습이 노출이 안 돼야 될 거고 예비 후보들이 어제 회의에서 예. 다 모여서 일부는 빠졌죠. 소위 이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세 분은 빠졌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끼리 논의한 결과는 하나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예비 후보들이 왜 모여서 어떤 예.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국민은 하나도 모르고 네.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 국민의힘이 지금 저도 그 소속에 있지만 예. 좀 어설픈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도 왜 그러면 이렇게 따로 행동할 거면 입당은 왜 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일단 말을 하면 거기에 따른 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일보인가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비판이 나왔는데 한번 그 비판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원전이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일어나 방사능 유출이 된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은 설계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정전으로 인한 유출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윤희석 대변인은 이제 다시 논란에 대한 해명을 한 건데요. 그 원래 인터뷰 한 거는 부산일보 인터뷰는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인터뷰예요.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언급을 했고 또다시 설화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 최근에 몇 가지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네. 120시간 노동 시간에 관련된 것도 예. 있었고 페미니즘에 관련된 거. 네. 그다음 부정식품 네. 며칠 전까지도 이제 논란이 예. 있었는데 후쿠시마제 원전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전 이게 항상 얘기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그 해명에 나서고 네. 진위가 왜곡됐다. 되게 이제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어느 정치인들이나 다 예. 있어요. 그리고 진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선의로 얘기한 건데 언론이 이제 과도하게 포장할 때도 있는 것이고 예. 또 거두절미해가지고 그야말로 맥락이 무시될 때도 있어요. 그건 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발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중복되다 보니까 중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 뭐 원전이 지금 과거에 1986년도 체르노빌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붕괴한 건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다고도 뭐 그런 또 해명도 해명으로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금 이 본질은 원전이 이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원전이 폭발하지 않더라도 지진이나 해일 때문에 어떤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그 자체도 걱정스러운 네네. 거잖아요. 예. 일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이 유출됐었고 네. 명백하게 그건 팩트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근데 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이 누출됐다는 건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예. 뭐 전문가적인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대선 주자로서 이게 그냥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이제 최재형 전 원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네. 이분은 또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준비까지 덜 됐다. 그럼 나오지 말아야죠. 대선이 연습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할 때도 그럼 교수할 때 연습이 덜 돼서 우리 교수 된 다음에 공부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네. 전 이 최재형 전 원장도 이거는 정말 국민들에 대한 생각이 특히 대선을 보는 관점이 너무 안이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윤 전 총장도 어제 검찰총장을 하고 평생 검찰에만 있다 보니까 사회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인식 이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던 것은 아닌지 예. 제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몇 가지의 발언을 보면은 물론 맥락을 잘 또 이해하고 정말 그쪽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지만 네. 발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 발언이라는 게 되게 몇 마디 말이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정치적 발언들은 바로 그걸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인정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이건 비판을 받아도
이거 할 말이 없어요. 네. 중간 자정의 입장, 중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이나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분도 이제 법조계에 있다 막바로 들어왔잖아요. 예. 선거도 치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어쨌든 그분들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 맥락이 있다. 예. 물론 이제 최재형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은 약간 맥락이 좀 다르다고 좀 보는데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뭐 이제 정치적 중립이 위배된다라는 건 뭐 비판자적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치도 이제 현실이니까 네. 이분들이 출마하는 거니까 경선에 출마하는 건데 이런 발언들 가지고 과연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건지 정권 교체로는 전 많이 지금 시들어졌다고 봐요, 사실은. 상당히 물론 저변에 많이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근데 예. 이런 식의 발언을 지금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들이 계속 하면은 네. 그래서 여기서 그치고 또 다른 발언들을 하고 그럼 다른 이슈가 또 이슈를 덮을 것이고 얼마든지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누가 기회가 있든 이런 걸 떠나서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의 이런 발언 치고 너무나 불안하다. 네. 그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뭐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일보의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거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그래서 4시간 만에 기사는 내렸거든요. 그 부분만 빠졌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설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럴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사실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다 지면의 제약상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축약을 해서 기사를 쓰는 건데 이 부산일보에서 올린 기사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보기에 이 진위가 좀 잘못 전달했다고 해서 좀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신 상황에서 예. 본인이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명백히 사실과 다른 점, 예컨대 방사능은 유출되지 않았다. 이게 맥락상 어떻게 보면 뭐 이해한다고 해도 그런 팩트가 틀리면 본인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주자들을 또 비판을 하게 되고 하는 건데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좀 교훈 삼아서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좀 부족했다고 느끼면 추가로 다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되고 네. 아마 총장 인터뷰할 때 옆에 또 관계자들이 있었을 예.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서 보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좀 더 완결된 내용을 이제 나가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 지금 이제 대선 주자로서 첫 선을 보이는 셈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첫 인상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하면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주 120시간 노동 관련 발언도 원래 취지는 이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 거거든요. 스타트업 이야기하고 또 주 52시간에 대한 이 경직성을 가지고 간다면 이 소위 스타트업을 하는 기업들의 어떤 활력 제고가 안 되고 일자리 창출도 안 된다는 맥락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거고 네. 부정식품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후보가 굉장히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 어제부터는 거의 휴가에 일단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단 지지율은 야권에서 가장 그 독보적인 1위니까요. 나머지 후발 주자들이 어떻게 따라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최재형 전 원장 대선 출마하고 이제 TK 지역 지금 갔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뭐 출산 정책 내놨고요. 네.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 동력이 어떤 걸로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이 대선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은 거니까 지금 뭐 네거티브도 있고 또 이제 뭐 정책 공약 이런 것도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쨌든 이 워낙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 여야 통틀어서 1, 2위를 다투는 후보니까 야권에서 지금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해서 지금 후발 주자들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원희룡 제주지사 전 지사죠 이제는 이런 분들이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튼 그 이제 추윤 갈등 참 오랜만에 추윤 갈등이라는 얘기 해보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워낙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여론 같은 게 형성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다면 그러한 야권 내에서의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다른 후보들은 임팩트를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윤 전 총장의 저도 뭐 비판을 했습니다만 발언 가지고 자꾸 당내에서 비판하는 거 가지고 윤 전 총장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기만의 뭔가를 내세워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야 후보들 보면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우는 후보가 이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항상 기본주택, 기본소득, 뭐 기본 시리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가 가장 뚜렷이 기억에 남는데 거기다 찬반 논란은 별도로 하더라도 야권 내부에서 윤 전 총장을 따라잡기에 자꾸 이제 비판만 한다면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이제 유권자들이 더 결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에 그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권 후보들은 후발주자들은 자신의 어떤 뚜렷한 특색과 정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부를 해야지 자꾸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비판이나 견제만 가지고는 따라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죠. 지금 먼저 민주당 그 경선 1, 2위 후보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네. 그중에 굉장히 요새 토론회 때도 많이 나왔던 게 음주운전 논란이에요. 네. 예, 그거 어떻게 보이세요? 계속 그게 길어지던데. 지금 이재명 후보 예. 음주운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이주자를 달리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 쪽의 이 공세 예. 굉장히 치열하죠. 그래서 이 명락 대전이다, 네. 이재명 이낙연 대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다른 후보들도 그 두 분 간의 치열한 소위 공방, 예. 이 굉장히 감정 싸움까지 노출이 되고 너무 과거 문제만 가지고 서로 흠집내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주자들도 비난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리저리를 좀 더 굳건히 하면서 더 이 지지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이낙연 후보는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쫓아가다가 지금은 주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더 공격을 해서 이 자리를 굳건히 하면서 1위하고 격차를 좁혀야 된단 말이죠. 네. 이런 가운데 또 3, 4위 달리는 후보들은 일단 이 자리를 본인이 빼앗아서 그렇죠. 이 결선 투표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전략적인 것 때문에 굉장히 서로 이 공방전이 치열한데 이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너무 과거만 파헤치면서 과거에 매몰돼 있다. 도대체 미래지향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공약을 일부 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도 저는 사실은 우리 미래에 더 걱정을 만드는 그런 공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정책이나 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거티브에 너무 치중하는 이런 모습이 별로 보기 안 좋다. 그런데 1위, 2위 간의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깥에서 보는 중도나 무당파에서 민주당 여당인데 여당의 대선 경쟁이 너무 저렇게 네거티브에 치중된다. 그러면 민주당 전체에 대한 지지가 일부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음주운전 논란 뭐 몇 번 했냐, 언제 했냐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게 경기도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해서 기본소득 공모전을 열었다. 그 뭐 홍보비 그런 거 다 같이 그럼 거기다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본인의 정책 공약을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에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제 그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런 행사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해왔다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분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게 워낙 지금 이제 대선에 사실 첨예한 하나의 아젠다가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전 전략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찬반이 갈립니다만 찬반이 갈린다는 자체가 이슈를 주도한다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다른 주자 캠프나 다른 주자들이 보기에는 불공정해 보일 수 있죠. 현직 지사의 직을 가지고 그 지사직을 이제 대선 경선에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얘기가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건데 그것도 현재 지사직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법으로요. 문제가 없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 홍보 그런 거 행사할 수 있죠. 그거야말로 주자들 간에 그냥 공방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분 가지고 뭐 이게 계속 이슈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슈라는 게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어떤 A라는 이슈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공방과 논란을 거치다가 다른 더 이슈가 나오면 또 이슈가 그 이슈를 덮고 예, 예. 국면이 전환되고 이런 이제 정치가 이런 것들의 연속이긴 합니다. 예. 이런 과정 속에서 특별하게 그야말로 저 충격적인 폭발력이 있는 휴가성이 강한 이슈를 하나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대선판을 주도해야 되거든요. 남이 얘기한 거 가지고 자꾸 반대만 하고 제가 아까도 이제 야당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기의 어떤 브랜드나 색깔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상일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하신 것처럼 너무 과거 회귀적이고 이제 퇴행적이에요. 네. 그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있고. 근데 최근에 보면 조금 그 기류의 변화는 좀 감지가 됩니다. 예. 부동산 공약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맞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이낙연 후보도 서울공항 이전한다는 얘기도 하고 네네. 있고 이재명 지사도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하겠다. 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공방이 예. 있는 거죠. 재원 문제, 토지 문제, 땅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아무튼 적어도 지금 과거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조금 이제 여당 내의 대선이 조금 이제 기류가 변화하긴 하는데 아무튼 대선의 성격상 선거의 성격상 네거티브는 아마 선거 전날까지 갈 거예요. 예. 여야 할 거 없이 그러나 그렇죠. 이제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보다 이걸 적절히 활용하면서 보다 자기의 색채를 가지고 보다 포지티브하게 공약을 내세워서 유권자들에게 중도 유권자나 일반 유권자 일반에게 이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미래로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는 있다. 결국 예. 그 부분이 전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잖아요.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그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직 유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본인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지사 사퇴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사직 근데 법으로는 90일 전까지만 네. 사퇴하면 되니까 네. 법은 위반 아니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에 대해서는 서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정말 본인이 후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또 비교가 된단 말이죠. 예, 예.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본인이 대선 도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도정에 모든 전심 전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예. 그러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해서 이제 그만둔 건데 네. 그거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또 공격을 했어요. 예. 뭐 일종의 무책임한 거 아니냐. 뭐 국민에 의해서 도민에 의해서 선출된 도지사가 이 대권 도전하는 것 때문에 직을 던졌을 때 그 뭐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본인의 양심은 알 겁니다. 예. 본인의 지금 모든 생각은 눈은 대선에 가 있는데 본인은 소위 양수 겸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는 활동이 정말 도정에 제대로 도정을 해서 도민들께 좋은 영향을 줄 건지 이런 건 본인이 아마 아실 거고 바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네. 게다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대선 활동이 경기도의 소위 예산을 예. 본인의 대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끌어다 쓴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란 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아마 상당수 국민들은 뭐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제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도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